안녕하세요. 땡략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지깅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팝핑과 지깅 요 하는 장비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은 지깅과 팝핑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팝핑은 주로 14,000번을 많이 쓰고요. 버티컬 지깅이기 때문에 저는 8,000번 쓰고 있고, 뒤에 보이는 게 플라이어. 빨간색은 그냥 일반 플라이어고, 저 파란색, 요 파란색은 지깅 전용 스플릿 링, 요 스플릿 링 끼는 전용 플라이어입니다. 옆에 고기 모양, 동그란 고기 모양이 팝핑에 쓰는 펜슬. 그 다음에 요게 200g짜리 루어고요. 그 다음에 바늘, 일자 바늘과 이거는 트리플 훅, 팝핑에 필요한 트리플 훅. 그 다음에 스위벨이라고도 하고 볼 베어링이라고도 하거든요. 볼 베어링. 그 다음에 요게 스플릿 링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플라이어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요게 지깅 전용 플라이어예요.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깅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스플릿 링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요거를 찝는데 공간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그래서 내구성이 괜찮은 건데도 불구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뒤틀려 갖고 이걸 못 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 있는 고기들 잡을 때 사용하는 용도나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고요. 이 지깅 전용 플라이어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만 잡는 부분이 딱 그것만 할 수 있게끔 전용으로 되어 있는 이 플라이어를 구매를 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팝핑은 주로 14,000번들 많이 이용하세요. 캐스팅도 그렇고 끌고 오는 힘 때문에 대부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 지깅 하시는 분들이 팝핑은 14,000번을 많이 쓰시고요. 저는 베이트릴도 있긴 한데 베이트릴보다는 이 버티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액션이 땡기는 힘이 더 좋아서 저도 베이트릴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버티칼로 현재는 장비를 바꾼 상태입니다.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더 재미있는 낚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팝핑 전용 펜슬인데 여기 캐스팅용. 그래서 꼬랑지에다가 처음 나오긴 이렇게 트리플 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트리플 훅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요. 이 훅이 꽂히면은 잘 풀릴 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고, 대부분 지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대부분 트래프를 이거를 빼버립니다. 빼고 아예 빼버리든가 밑에 여기 달아주던가, 대부분 꼬랑지에다가 이 바늘 하나씩 달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이게 워낙 바늘이 또 단단하고 해서 큰 게 물었어도 바늘도 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잘 부러질 일도 없고요. 이걸 많이 사용하시고, 지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80도 쓰고 낮게도 쓰고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200을 많이 쓰세요. 200을 많이 쓰십니다. 끼는 용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왜 위에만 달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밑에는 안 달고. 지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애들이 올라오다 보면 머리 무조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에다 달지 밑에는 사실 밑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거의 달지 않습니다. 지깅은 위에만.
지깅은 이렇게 대부분 다 하나만씩만 달아주세요. 밑에는 안 달고 하나만, 위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핑도 깔끔하게 위에 하나만. 파핑은 오면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애들이 항상 꼬랑지 먼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지깅 같은 경우는 머리를 먼저 덥석 지나가면서 덥석 물어버리는데, 파핑은 아이들이 방어나 지깅, 부시리들 보면 대부분 꼬랑지 먼저 이렇게 오더라고. 꼬랑지 먼저 먹고. 그래서 대부분 밑에다 여기다 이렇게 트리플 훅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싱글 훅만 달아도 충분히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왕돌철 가서 찍었던 게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자꾸 캐스팅하면 사람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분들이 두 분 다 초보시라 이게 상당히 이 트리플룩이나 이런 싱글룩들이 사실은 뮤르키스탄은 별거 아닌 거지만 상당히 이게 위험합니다. 어디 꽂힌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 잘 하시는 분 벌써 캐스팅할 때는 뒤에를 확인을 하고 그냥 하시니까 좀 안전한데, 초보 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뒤를 확인할 생각을 안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캐스팅을 하고 왼쪽으로 빠져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돌는 거죠. 던졌으니 캐스팅해서 끌어오는 시간 동안은 왼쪽으로 빠져서 끌어오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또 캐스팅하고, 그러면은 서로 누군가가 다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로 확인하셔야 되고, 뒤로 항상 가셔서 배 넘겨서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캐스팅 한 다음에 걸어오셔야지, 하기 전에 걸어오신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있는 거 확인 안 하시다 보면 이거 상당히 걸려버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갯바위 낚시나 경기바늘, 뭐 감성돔 바늘 조그만 것들은 거기서 부러뜨려서 잘라서 빼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바늘들은 꽂히면은 참 진짜 거기 뭐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위험해서, 또 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늘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서 그냥 훅훅 박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지깅 하시는 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파핑할 때는 항상 뒤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던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있어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고 지나다니셔야지, 그냥 아무 데나 상관없이 지나다니시면 진짜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상의를 하셔갖고 던지고 왼쪽으로 빠져주고, 던지고 왼쪽으로 빠져주고, 그럼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면은 서로 불편함도 없고 서로 엉킬 일도 없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는 이제 좀 뭐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한다고 이걸 뭐 60파운드 이렇게 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호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깅 한 30년 하신 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고기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60파운드, 뭐 50파운드 이런 거 왜 해갖고 오냐. 단단하게 매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거의 100파운드를 많이 해요. 쇼크리더는 거의 100파운드를. 그 말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딱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좀 뭐 비거리가 좀 얇을수록 비거리가 좀 더 나와서 욕심을 냈던 부분이었었는데, 정말로 그분 얘기 듣고 나니까 제 인생 고기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너무 라이트하게 하도 너무 가볍게 한다고 썼다가 터져버리면은 정말, 아, 이게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하신 얘기가 이게 정답인가 싶어서 그때 이후로 저도 단단하게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쇼크홀더는 조금, 파핑 같은 경우는 조금 비거리 차이 나봐야 뭐 5m, 10m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파핑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게 매주시면 되고요. 지깅도 이왕이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하셔서 인생 고기 걸었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채비들. 다음번에는 제가 요거 네줄 따기, 이렇게 네줄 따기 하는 거랑 뭐 쇼크홀더 매는 것들, 그리고 간단한 채비하는 방법들, 다른 거는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또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 땡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